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KBS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별건 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 의혹, 구체적인 내용 직접 취재한 KBS 이재석 기자, 이재석 앵커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걸 언제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 초에요. 예. 네, 제가 이제 법조계에서 짤막하게 얘기를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예.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네,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라는 사업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다라는 짤막한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도 수감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지난 3월부터 얘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보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접촉을 먼저 했다는 점이 좀 중요하고요. 만나기가 힘든데요. 사실 예. 수감자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수감자랑 직접 소통을 하더라도 서신이 이제 오고 가고 해야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간접 소통을 예. 하더라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랬습니다. 예. 이게 좀 사건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고 맞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어요. 2017년 12월부터 정리하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사업가인데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7년 12월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이 됩니다. 예. 예, 물론 요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취재할 게 좀 많긴 한데 그건 일단 생략하더라도 일단 구속이 예. 됐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그러니까 총 석 달 정도 되죠. 이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회유와 압박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유와 압박의 사례,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저희랑 이제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수집을 했죠. 그때 당시 시기는 예. 지방선거 직전이죠.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예, 그 직전에 이래 회유와 압박이 본격적으로 있었다.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지방선거 전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을 상대로 경기지사 출마는 그때 기정사실화돼 있었으니까요. 예. 예. 재밌군요. 그러면 어떤 회유와 압박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좀 일화를 잠시 좀 소개해 드린다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씨의 회고에 따르면 김모 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업가였으니까 이 사람이 당신과 성남 지역 유명 인사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다방면으로 확인을 했다. 예. 당신 지금 빨리 털어버리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라. 유명 인사 누굴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뭘 물으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의 유력 인사 중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성남시장. 예. 예. 이재명 시장 말고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민주당 당원이긴 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류를 한 거는 맞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데 예. 부정한 뭐 청탁이나 로비 같은 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2018년 3월까지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면서 만약에 예. 당신과 이재명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그건 검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정당한 일이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 자료나 어떤 증언이나 어떤 그런 거 제시 없이 예. 그러니까 이 이준석 전 대표 말에 따르면 마치 궁예의 화법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불어. 우리 다 알고 있어. 일단 얘기 좀 해. 예.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우기니? 뭐 이런 형태의 화법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물어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자료라도 제시하면 소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김모 검사가 예. 구체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이재명이라고 삼음절을 얘기한 적은 없고 항상 삼음절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SNS 좋아하시는 그분, 성남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그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항상 지칭을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돌려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준석 전 예. 대표의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것에 어떤 구체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준석 오히려. 전 대표는 그렇게 해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의미하는 어떤 다른 말로 받아치고 검사는 그거를 호응하고 바로 그거야 뭐 이런 식의 맞습니다. 대화도 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상황절이 안 나오더라도 예. 발화자나 청자 모두 이재명을 인식하고 대화가 계속 됐던 것이죠. 그런 일 없습니다. 뭐가 없어 얘기해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으니까 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시장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이 원했던 정보는 당신은 사업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수감돼 있으니까 당신이 혹시 뇌물 청탁이나 뭐 이런 것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특히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꼭 불어야 돼. 그러면 당신의 죄를 경감하거나 아니면 수감 생활이 좀 편해지거나 아니면 다른 별건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있어. 그렇게 노골적으로 쭉 대화가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9시 뉴스에서도 그걸 다 보여드렸는데 예. 명백하게 타깃은 이재명이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시간이 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10분 정도 있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를 예. 들면은 본인의 휴대전화가 다 포렌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포렌식 돼서 거기에 통화 내역이나 뭐 카카오톡 같은 SNS 내역이 다 이제 오픈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라든가 예. 성남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역이나 메신저 내용도 일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강력부 검사가 지나가는 말로 통화 자주 하나 보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만 언급하고 아예 예.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정치인인데. 예, 만약에 그 사람들까지도 뭐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김태년, 은수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통화 자주 하나 보내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여권 정치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청와대 있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청와대는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하고 때죠. 있었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인력상 뭐 여건상 예. 너랑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하자. 경찰 고위직. 예, 이제 검경 사이에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있잖아요, 늘. 그래서 당신과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우리 수사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삼음절은 없었어도 당연히 뭐 대화 중간에 이제 이재명을 느낄 수 있도록 예. 계속해서 그런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회의와 압박에서 계속 이제 뭐 그런 사실 없다. 뭐 예.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곧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그때부터 이제 협박성 발언과 별건 수사와 각종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와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종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별건 수사 같은 경우는 검찰은 할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분명히. 원론적으로 밝히고 있죠. 예.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죄가 있으니 수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검찰은 지금 뭐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메시지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있죠. 예. 저희가 그 해당 김모 검사, 강력부 김모 검사와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강력부장 박모 검사를 다 접촉을 했고요. 예. 반론도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별건 수사가 이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재석 기자의 취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아니라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법률 자문단을 별도로 꾸렸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로 구성된 예. 자문단을 꾸려서 이 이준석 전 대표와 연관된 모든 사건 기록 3천 쪽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아우, 3천 쪽이나. 예. 그래서 이 사건들이 매우 기이하다. 어. 기이하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 과잉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로 볼 수가 있다라는 식의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았죠. 어떤 별건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예. 그걸 어제 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예.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캐비닛 사건이라는 말을 좀 법조계에서 쓰는데 은어처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탈탈 털 때 이 예. 사람과 관련된 자료가 이제 검찰 캐비닛에 있는데 실제 캐비닛은 아니고 전산망이죠, 물론. 예. 예, 요즘 시대에 뭐 캐비닛에서 서류 꺼내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정도로 낙후되지는 않았겠죠, 예. 검찰이. 예. 그래서 그 전산망에 있는 예를 들면 최경영 앵커의 어떤 예. 자료를 예. 옛날 자료, 옛날 사건이나 뭐 내사한 자료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꺼내가지고 지금 붙잡아 놓은 최경영 앵커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때 우리는 어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캐비닛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법조계 은어로서. 예. 그래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끄집어내서
과거 검찰이 스스로가 불기소 내렸고 무혐의 내렸던 그 사건이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서 기소했다가 다 줄줄이 무죄가 나는 뭐 또 이런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하면 또 방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거는 좀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제 무죄가 난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 검찰 스스로가 과거에 불기소 무혐의했을 때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하니까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났다면 이재석 기자의 취재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수사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아무런 중간 그 몇 년 사이에 상황 변경이 전혀 없는 채로 캐비닛에서 사건을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고 그 무죄의 논리가 과거 본인들이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불기소나 무혐의했던 거를 뒤집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오류를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럼 왜 불기소했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런 드문 케이스들이 두어 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줄줄이 무죄가 나죠. 동일한 논리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제 보도를 다 했습니다. 뭐 배임 사건과 뭐 폭행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저희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검찰은 정말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군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한 줄기고 예. 또 다른 한 줄기로 저희가 보도한 거는 이것도 이제 과잉 수사인데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속칭 이제 탈탈 털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사들이 가족들도 진행됐다. 예를 들면 엄마 또 아내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기소하거나 압박용 수단으로 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서 법률자문단의 진단을 받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딱 타겟으로 삼고 그러니까 자문단의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말을 정말로 당시에 검찰이 했는지를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근데 이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가 갖는 어떤 구체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떤 근거들이 지금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파탄을 내고 그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잖아요. 중간에. 예. 예. 수감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그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 직원 80여 명의 점심을 날마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1인분의 식사값이 8,000원이었습니다. 백반값이. 예. 그런데 그게 주변 식당의 시세보다 1,000원에서 2,000원 더 비싸다는 이유로 검찰이 이거 횡령이다. 아, 이거 횡령이다. 당신과 어머니 이거 횡령으로 회사 돈이 1, 2천 원 더 갔으니까 횡령이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에는 기소까지는 안 갔지만 이건 압박용으로 정말 활용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런 거를 재벌 같은 경우에 그런 잣대를 대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삼성 웰스토리도 거의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돌이켜 보니까 예, 그 뭐 일감 몰아주기고 뭐 예. 이런 건데. 근데 8,000원짜리 백반집에 관해서는 그런 잣대를 댄다는 거죠. 규모가 훨씬 그건 큰데. 예. 대단합니다. 예. 이거는 감찰이랄지 법무부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이 들어가면 본인은 모든 걸 다 이제 협조하고 응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생활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사화하진 않았어요. 사생활이라서. 예.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먼지털이식 기소거든요. 이건 법조인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찰에서 다 공개하고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예. 감찰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필 시점이 뉴스버스에 보도가 있었고 검찰에 관한 성토가 있고 예.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현재 이제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죠.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의심할 수 있어요. 이재석 기자의 취재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9시 뉴스에서 저희가 소상히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수감자와의 취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취재를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간헐적으로 취재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잡은 거고 예. 저희는 당초에 이번 주를 보도 시점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뭐 의도치 않게 뉴스버스 기사가 지난주에 나갔었고. 우리가 뉴스버스와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예. 경선 과정에서 이걸 왜 보도하냐 이제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일부. 그런데 저희의 주제는 이재명이 주제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 관행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떤 확실하고 명료한 사례다. 예. 이게 주제이고 이재명은 그냥 등장하는 어떤 이름일 뿐인 거죠. 저희 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항상 보는 여의도 정가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재를 6개월이나 했는데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했어. 그러면 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예. 그러면 누구를 유리하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보도를 안 했냐. 그거는 언론이 일부러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있는 사건을 취재가 끝났으면 보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KBS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 만큼